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동시선거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2024학년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 결과와 공약이 공고됐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동시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상황이 통보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동시선거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인하광장에 총학생회 단과대, 전공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은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서류를 온라인으로 배부 뒤 오프라인으로 제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진행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고 선거운동 후 11월 20일부터 4일간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선거구별로 투표 범위가 한정돼 추후 자세한 선거구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 결과와 공약이 공고됐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마감된 동아리연합회 선거후보 등록은 단일 후보로 단선으로 진행됩니다. 등록된 후보는 인하문학회 소속 최영렬 하구와 인하복싱패밀리 소속 민경돈 하구입니다.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15일에 선거운동 합의문이 공고됐습니다. 주된 공약으로는 동아리 관련 지원금 확대와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동시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상황이 통보됐습니다. 11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될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인 명부 작성 상황이 통보됐습니다. 학칙에 따르면 경선의 경우 유효 투표에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지만 단선일 경우 투표권자 중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되기에 투표 참여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선거운동은 11월 6일부터 14일간 진행되고 사전투표를 거쳐 본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3학년도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대해 안내합니다. 원격 교육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제출기간은 2024학년도 1월 15일까지입니다. 공모 자격은 인하대학교 학부제 학생으로 개인 혹은 4인 이하의 단체로 참가 가능합니다. 공모 내용으로는 실감미디어 영상 또는 미디어 아트로 자유로운 주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영상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며 정석학술정보관 아이메타 스페이스에서 시연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28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장학 사정관제 장학금 선발에 대해 안내합니다. 선발 유형으로는 가계곤란성 복수 전공 이수자,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 추천으로 3가지 유형으로 선발합니다. 장학금 신청 기준으로 2023학년도 2학기 정기등록 재학생이며 직전 정규학기 16학점 이상 신청, 1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 정규학기 평점 평균이 3.0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본 장학금은 타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전액 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동계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합니다. 모집 기한은 11월 30일 오후 2시까지이며 이후 신청권은 자동 접수 취소됩니다. 참여 대상으로는 본교생을 비롯한 타교생 모두 참여 가능하나 개설 프로그램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니 확인 바랍니다. 또한 대학원 장학금이 개편되며 학부연구생 이수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챌린저 장학금이 신설됐습니다. 졸업학기, 계절학기, 현장 실습 수업 참여 학생 등은 학부연구생 참여가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51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전부경이었습니다. 점점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절이 직접 알려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춥고 아쉽지만 그래도 12월이 기다려지는 건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 생일 다음으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더라고요. 겨울만의 특유의 분위기와 신나는 캐롤, 따뜻한 음식 등 이미 기다리는 것 자체로도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된답니다. 얼마 전에 눈까지 와서 더 그런 걸까요? 아직 연말까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저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하나 둘씩 모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연말을 기다려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분명 정말 사소하겠지만 확실하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아무쪼록 점점 다가오는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맛과 향긋한 냄새로 모두의 발길을 사로잡는 디저트. 우울했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마법 같은 베이커리의 세계가 궁금하시다고요? 핫하고 트렌디한 디저트.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포근포근 달콤한 레시피부터 디저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국경과 시간을 넘나들며 맛있는 제과제빵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디저트 스윗 쿠킹 클래스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스윗 쿠킹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제빵사 전부경이에요. 벌써부터 어디선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냄새가 나신다고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디저트는 눈이 덮인 듯한 윗면, 견과류의 향이 가득한 맛,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하루에 한 조각씩 잘라먹는 독일의 디저트 슈톨렌이에요. 본격적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보기 전에 슈톨렌의 기원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알아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수업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디저트 슈톨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최초로 슈톨렌이 만들어진 것은 서기 1329년의 일로 독일 작센안할트주 나움부르크에서 제빵사 조합이 결성되었을 당시인데요. 이 조합을 승인해준 당시 해당 지역의 주교 하인리히 1세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빵사들이 특별한 빵을 만들어 바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직자에게 바치는 것이기에 밀가루, 효모, 물의 3가지 재료로만 만들었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건포도나 버터 등 달콤하고 기름진 재료들이 추가되어 오늘날 볼 수 있는 형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치만 슈톨렌은 그 시대의 빵 중에서도 아주 달콤한 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수도원에서 먹는 빵치고 풍부한 맛을 지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중세시대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평소에는 당연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간의 대림 시기는 일종의 축제 기간으로 여겼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금욕적인 제약들이 잠깐 동안 풀리게 되죠. 이때 수도자들이 평소에 먹는 딱딱한 빵과는 다른 부드럽고 기름지며 달콤한 맛을 잠시나마 즐기기 위해 이런 빵들을 만들어 먹은 것이랍니다. 이것이 민간으로 전해지면서 유럽 전체에 약간씩 모양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재료를 사용한 비슷한 제법을 가진 빵들이 성탄절 기간 빵으로 퍼지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에요. 특히 성탄절 기간은 추운 겨울이기에 당연히 사람들의 열량 소모도 높아서 이런 달콤하고 기름진 빵들은 더더욱 유명하게 됐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파네토네, 오스트리아의 구게로프 등 대부분의 성탄절 기간빵에는 나라나 지역과 상관없이 건포도나 절임 건과일 등의 달콤한 식재료와 기름진 재료들이 아낌없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세 수도원 문화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빵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원 네트워크를 통해 수도자들 사이에 먼저 퍼진 다음 일반으로 그 제법이 전래된 것이기 때문에 반죽과 제법이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디저트 슈톨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주 오래전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 빵이 아직까지 엄청난 인기를 가진 디저트라는 것이 정말 재밌네요. 지금까지 머리를 채웠다면 이제부터 배를 채울 시간. 다음 수업 시간으로 빨리 이동해 봅시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먹는 빵 슈톨렌.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유럽의 크리스마스 디저트 집에서 만드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 번째 수업 만들어 보기 시간에서요. 여러분을 위해 우유, 이스트, 박력분과 강력분, 소금, 설탕 등 반죽에 필요한 재료들과
아몬드 페이스트를 만들 때 필요한 아몬드 파우더, 슈가 파우더는 미리 준비해뒀답니다. 먼저 건져낸 과일들을 잘게 잘라줍니다. 그 후 과일과 럼주를 함께 잘 섞어주시고 1시간 정도 실온 보관해주세요.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이제 170도에 5분간 구운 후 피칸과 호두를 잘게 잘라주세요. 그 후 따뜻한 우유에 이스트를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서 만든 이스트 우유에 박력분과 강력분, 소금과 설탕, 달걀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가루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 싶으면 버터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 준비된 견과류, 건 과일들을 넣고 주물러 주신 뒤 비늘을 씌워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발효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슈톨렌에 들어갈 아몬드 페이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몬드 가루, 슈가 파우더, 계란 흰자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가루가 사라졌다면 완벽한 페이스트가 되었다는 뜻이랍니다. 방금 만든 반죽을 원톤 모양으로 만들어준 후 반으로 나눠줍니다. 또 앞에서 발효시킨 반죽을 반으로 나눈 후 표면이 매끈해지게 다듬어주세요. 이제 밀대로 민 후 그 안에 페이스트를 넣어주세요. 다시 반죽을 발효시켜 볼까요? (170도에) 20분 정도 구워주고 빵이 뜨거운 상태에서 녹인 버터를 2번 발라주세요. 이제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려주면 끝이랍니다. 짠! 정말 눈이 덮인 듯한 모양의 슈톨렌이 완성됐는데요. 보기에도 예쁘고 고소한 향도 너무 좋은데요. 뽀얀 표면과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견과류의 향. 방금 만든 슈톨렌 한 입 먹어봅시다. 입안에서 촉촉한 식감이 어우러지고 코끝으로 올라오는 건과일과 견과류의 향이 아주 조화로운데요. 질감도 모양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과연 유럽의 크리스마스 식탁에 항상 등장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냥 먹어도 이렇게나 매력있는 슈톨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켈리 클락슨의 언더니든 더 트리 듣고 세 번째 수업, 맛보기 시간에서 만나요. 입안이 더 즐거워지는 시간, 디저트의 맛을 2배로,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 견과류와 과일의 풍미 있는 맛,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풍부한 맛을 가진 슈톨렌. 오늘 소개할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와인과 함께 먹기입니다. 아까 함께 만들어 본 것처럼 슈톨렌은 발효를 많이 시키고 안에 건 과일들이 잔뜩 들어가는데요. 때문에 그냥 우유나 커피와 함께 즐기는 것보다는 와인과 함께 즐기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화이트 와인과 함께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만든 슈톨렌을 한 겹 잘라 와인과 함께 먹으면 끝이랍니다. 빵과 와인,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슈톨렌의 풍미를 더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같이 곁들여 먹기에는 최고라고 하네요. 만약 같이 드실 음료를 찾고 계시다면 이렇게도 드셔보세요. 여기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아주 환상적일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의 꿀팁, 발효된 빵인 슈톨렌을 더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바로 만드는 과정 중 완성 단계에서 슈가 파우더를 많이 뿌리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방법은 독일의 빵집에서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슈가 파우더를 많이 뿌릴수록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치만 잘라서 먹는 빵이기에 슈가 파우더로 보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때문에 먹기 위해 자른 다음 빵의 속이 굳지 않도록 랩으로 잘 감싸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바쁜 베이킹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더 간단하게 소통할 순 없을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디저트 용어. 오늘 소개할 단어는 토에피에입니다. 견과류 등을 오븐에 넣어 한번 구워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 오늘 만든 슈톨렌 레시피에서 사용될 수 있겠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슈톨렌을 만들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170도에 5분간 구운 피칸과 호두를 잘게 잘라주세요에서 토에피에한 피칸과 호두를 잘게 잘라주세요로 바꿀 수 있겠죠? 전문 용어를 사용하니 더 정확하게 원하는 행동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배운 토에피에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순수하며 가장 빛난다. 이 말처럼 저도 일주일 중 여러분을 만나는 지금이 가장 떨리고 설레었는데요. 저와 함께한 이 학기 매주 수요일마다 달달한 시간 보내셨나요? 아쉽게도 스윗 쿠킹 클래스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며 수요일 12시마다 포근하고 달콤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 누구보다 따뜻한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차시길 기도합니다. 한 학기 동안 스윗 쿠킹 클래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 방송은 글리캐스트의 징글벨 락 들으며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정인영, 보도의 양정모, 기술의 이혜진, 진행의 전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chiming,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도전하는 용기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이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